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근입니다. 네, 이태근 형과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KBO 리그 시즌을 앞두고 팀들의 전력 분석을 하면서 살짝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참 뜨거운 팀이죠. 뜨겁죠. 네, 많이 바뀌었죠. 네,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꾸면서 이번 시즌을 준비한 팀이다 보니까 롯데 자이언츠. 지난 시즌까지도 물론 지난 시즌에 LG 트윈스가 그동안 그 팬들의 가슴 속에 막 켜켜이 쌓여 있던 그 한을 풀어내는 우승을 달성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사실 롯데자이언츠의 팬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갈망, 열망 이게 거의 폭발하기 직전 단계까지 온 가운데 일단 감독 단장을 다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김태형 감독이 새로 왔어요. 네, 뭐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어떤 팀 분위기라든지 예. 제가 어쨌든 오키나와에 가서 뭐 경기하는 것도 보고 연습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네, 어떤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항상 긴장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예. 이게 뭐 안 좋게 말하면 안 좋은 거고 저는 근데 안 좋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감독이 선수를 긴장시키는 것도 그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 롯데한테 뭔가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순위와 성적을 살짝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종 순위는 7위를 기록했고 68승에 무승부 경기가 없었던 팀이에요. 76패를 기록한 가운데 승률이 4할 7푼 2리에 마운드는 팀 평균 자책점이 4.15로 6위. 선발 마운드가 3.83 3위. 여기가 중요한데 불펜이 8위인데 4.63의 평균 자책점. 곧 선발 마운드 선발 야구가 되는데 뒤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느낄 수 있었던 롯데였고 팀 타율은 2할 6푼 5리로 딱 중간치 5위를 기록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23년 시즌에 3점 이상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펜진 흔히 말하는 필승조들이 네. 엄청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뭔가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예. 확실히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태형 감독의 그동안 두산의 전성 시대를 그 왕조 시대를 이끌 때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취사 선택이 확실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이 경기는 오늘 곧 죽어도 잡아야 돼. 그러면 정말 올인해서 그 경기에 모든 것을 투입한 다음에 따내는 경우가 있었고 반면에 붙어봤는데 점점점 멀어지고 오늘 만약에 필승조가 막 누구누구 들어갔을 때는 이번 시리즈 나아가서는 이번 주 전체 전반적으로 큰 틀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빨랐던 감독이에요. 속된 말로 네. 촉이 좋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뭐 사실 현장에서도 그런 느낌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어쨌든 코치들한테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었어요. 안 될 것 같은 선수가 나가는데 김태형 감독이 있으면 해결을 한다. 야, 이런 뭐 현장의 반응들도 네네. 전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 그것 또한 뭐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즌을 앞두고 롯데자이언츠의 변화된 모습,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임 사령탑에 김태형 명장을 영입했고 김태형 감독, 단장 또한 박준혁 단장을 단장의 자리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사실 이 두 포지션에서의 변화가 메가톤급 뉴스였거든요. 통째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통째로 바뀌는. 감독과 단장을 바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박준혁 단장이 오면서 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오면서 일단 전준우 선수의 FA 계약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영강 코치를 투수 코치를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네. 조금 눈여겨 봤습니다. 뭐 전준우 선수가 이제 두 번째 FA 계약을 할 때 네. 어떤 팀의 이 팀 케미스트리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전준우 선수를 많이 좀 챙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치 연수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전준우 선수는 신축 야구장을 이제 오픈을 할 때 네. 본인이 옵션 달성 시 또 이제 돈을 내겠다라는 그런 것도 제가 네. 봤었거든요. 사실 이게 구단과 선수와의 어떤 스킨십
되는 거죠. 최고창과의 어떤 그렇죠. 스킨십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분명히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 중요한 게 이태근 의원 말씀대로 그 팀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선수에게 구단도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선수도 자신이 원클럽맨으로서 그 팀에 대한 충성도 충성심을 보여줬을 때 그런 거를 후배 선수들이 보잖아요. 보죠. 그러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전준우 같은 선수가 돼야겠다. 그리고 전준우 선배 같은 선배가 돼야겠다라고 이 어린 선수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플러스 요인의 선수들 새로운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출 선수 가운데서는 임준섭 선수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오선진과 최항 트레이드를 통해서는 진해수 베테랑 불펜 투수와 베테랑 또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던 김민성 선수를 영입했고 전역하면서 복귀하는 선수들이 하혜성, 엄장윤, 추재현 우선 플러스 요인들이 꽤 눈에 띄네요. 그렇죠. 뭐 지금 롯데의 가장 몇 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는 네, 디펜스죠. 그렇죠. 네, 디펜스가 가장 문제였는데 사실 뭐 김민성 선수 데리고 오면서 오선진 선수, 그다음에 최항, 네, 뭐 이학주 선수 엔트리 하나 가지고 분명히 또 경쟁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김민성 선수가 2루에 가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지금 어느 구성은 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는 건 김민호 수비 코치입니다. 제가 사실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좀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네. 이분의 특유의 이 메시지 전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수비에 바뀐 부분들 그리고 수비의 움직임들이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롯데자이언츠의 지난 시즌 2023 시즌에 대한 한 줄 평은요? 자나깨나 수비 조심. 자연스럽게 김민호 수비 코치와 연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 어쨌든 지금 수비력이 확실히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 수비 지표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요. 네. 롯데의 투수력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결국 롯데는 리그에서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삼진 능력이 많은 투수들이 많아요. 삼진 그렇죠. 능력이 많다라는 거는 이 종으로 떨어지는 스플리터, 포크볼 이런 구위를 아주 잘 던지는 투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볼들이 배트에 걸릴 때는 결국 내야 땅볼이나 약한 타구들이 많이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땅볼들이 많이 나오는 투수들이 롯데는 많아요. 아. 그렇다면 이 디펜스가 더 확실하게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된다. 그래야 롯데가 분명히 5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좀 저만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에 가장 큰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수비력, 수비 지표 면에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 영입한 김민호 수비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어떤 전반적인 센터 라인뿐만 아니라 코너 야수들 수비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네. 일단 포수는 유강남 선수, 네. 유강남 선수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3루에는 이학주 선수, 멀티로 김민성 선수가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김민성 선수는 아시다시피 전 포지션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것 같고요. 유격수는 노진혁 선수 들어갈 것 같고요. 이루수는 또 김민성 선수하고 경쟁을 하겠지만 박승욱 선수가 네. 들어가고요. 일루수는 아시다시피 나승엽 선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외야 라인은요? 외야는 윤동희, 레이에스, 고승민. 그런데 외야 쪽에서의 어떤 사실 수비를 보면 외야수 3명은 사실 전장을 비교해 보면 최전방 내지는 최후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뚫리면 다 이제 사달이 나는 건데 이쪽에서의 어떤 수비 조직력의 어떤 견고함, 단단함 이게 좀 많이 지난 시즌 대비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내야도 물론 수비 지표가 좀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네. 외야수에 좀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윤동희 선수랑 김민석 선수가 있죠. 지금 부상으로 지금 빠져서 제가 지금 고승민 선수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레이에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선,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와 김민석 선수는 전문 외야수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한층 더 좀 또 도약하려고 하면은 이 선수들의 어떤 수비 지표가 확실히 좀 더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에스 선수를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중견수를 보고 있죠.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 뭐 일본에서 타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적들 일본에서도 가장 롯데 선수들 중에서는 잘 쳤고요. 잘 하고 있지만 이 햄스트링에 대한 부상 경력이 좀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견수 수비에 대한 이런 내구성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부상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내구성이 가장 물음표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시즌에 트리플 A에서 커리어 최초로 20개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스윙의 메커니즘을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주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냈다고 하던데요. 아 그럼요. 네. 비슷한 선수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SSG의 에레디아. 에레디아 선수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네. 그러면 전반적인 빅터 레이스 선수의 어떤 타격이나 수비 관련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 이 내구성이 가장 큰 리스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일본에 가서 경기를 보고 연습하는 것도 지켜봤지만 네. 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가 자꾸 좋다라고만 얘기해서 좀 네. 그런데 물론 외국인 선수가 좋으니까 뽑아왔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에서 타격하는 걸 봤을 때 네. 제가 뭐 사사키 로키 지바 롯데랑 롯데 자이언츠랑 경기를 하는 것도 지켜봤고 네. 사실 일본 투수들의 공을 치는데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 타격을 하는 모습들, 자기 밸런스를 지키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내구성만 좀 보장이 된다라면은 네. 이 선수 또한 느낌 있습니다. 와, 그러면 빅터 레이스를 선택한 롯데가 이번 시즌 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스 선수의 건강한 시즌이 정말 뒷받침이 돼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태근 위원이 생각하는 롯데 선수들 가운데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전 좀 많습니다. 예. 네. 일단 투수 쪽에서 네. 돌아올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뭐 심재민 선수 부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네. 물론 뭐 지금 뭐 전반기 때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민석 선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진감용 코치의 아들이죠. 진승현 선수 또 있고요. 예. 이 선수에다가 지금 자완 진해수 선수, 임윤섭 선수 또 영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많네요. 이인복 선수, 최희준 선수도 너무 좋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전미르 선수입니다. 오. 제가 이 구위 자체를 봤는데 커브 브레이크, 네. 그다음에 패스트볼의 어떤 힘, 또 여차하면 또 방망이도 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미르 선수. 만약에 이 선수들이 정상 시스템으로 가동된다. 네. 롯데는 극강의 투수력이 완성됩니다. 와, 그 정도네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수비력이 그렇죠, 좋아져. 그렇죠. 야, 그렇죠. 이제 마운드도 더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그거는. 선수들의 또 공통적인 면들이 네.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수비입니다. 그렇죠. 네. 흔히 표현하는 땅꾼. 그렇죠. 예. 땅꾼들. 알겠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김태형호로 시작하는 롯데자이언츠의 이번 시즌 순위, 성적. 사실 뭐 비단 롯데 팬분들뿐만 아니라 야구 팬이라면 일단 궁금해하시거든요. 궁금하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굳이 순위를 뽑으려고 하면은 조심스럽지만 전 5등입니다. 5위. 예.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한화와 롯데가 그럼 어떨까요? 싸움입니다. 누가 5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5등하고 5강, 그러니까 5등이랑 6등이랑은 정말 뭐 최근 몇 년간 두세 경기 차이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어떤 선수 뎁스와 어떤 실력적인 면으로 이걸 판단한다. 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팀이 분위기가 좀 더 좀 선점을 하냐, 네. 그리고 어떤 팀이 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냐, 이런 어떤 정신적인 면이 전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두산도 사실은 5강 싸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팀이고요. 네. 이 5강 싸움은 제가 예측은 하지만 사실 예측이라는 게 뭐 의미는 뭐 굳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롯데 5등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이 예상하는 2024 KBO 리그 이번 시즌 롯데 순위는 5위. 자, 그러면 롯데자이언츠가 5강 싸움이 가능한 팀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을 야구에 들어갔어요. 와카, 준피오, 피오, 한국 시리즈 롯데가 갈 수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투수력이 모두 가동되면은 네. 단기전은 투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전 더 높은 것을 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어디까지라고 정확하게 목적지 행성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일단 믿고 출발하시죠.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